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근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발해 문명의 신선도, 홍익인간 강화세계를 지향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31회 주제는 박달국, 즉 배달국이죠. 박달국 거벌단 환웅, 박달국의 마지막 천왕인데 그걸 줄여서 단웅이라고 그럽니다. 단웅. 단군 왕검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달국에서 민족국가 단군조선으로 넘어갈 단계에 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새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새로운 그런 지상선계 미륵점불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문명이 세계의 정상에 이르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발해 문명이 후천 상생시대를 이끌 거다, 그러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러한 문화적으로 뛰어난 것은 한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리랑 같은 노래, 또 장수식품으로 김치, 운동 중에 예로부터 내려오던 씨름이나 태권도, 활, 이런 것은 올림픽에서도 전부 그 금메달을 많이 따고 그러는데, 음악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방탄소년단 BTS가 11월 말 그 신곡 라이프 거즈 온이라는 것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하트 100에 1위에 그렇게 올라가서 제일 인기 있는 것으로 미국 주류 음악 시장을 휩쓸고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는 그러한 자리를 확고히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라이프 거즈 온은 후렴만 아니고 그 나머지 전부가 우리말로 되어 있어서 우리말, 한글 이런 것을 전파하고 세계를 알리고 세계를 통합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BTS의 그런 아미들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말을 배우면은 우리말이 세계어가 되어가는 그러한 것인데, 말하자면 세계 언어의 장벽을 이 BTS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단군 조선 때부터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많이 살고 그래서 모이면은 노래하고 춤추는 영가무도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춤도 추고 응롱춤도 추고 이렇게 젓가락 굴리듯이 노래도 하고, 대표적인 게 어아가, 뭐 또 강강술래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리랑 이런 것도 있죠. 그러한 영가무도의 제일 민족으로 잡아온 것이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이런 빌보드 역사상 가장 찬란한 그 기록을 남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로 돌아와서 박달국 거불단 환웅 그랬는데, 박달국은 환웅천왕이 세워서 수도를 옮기기도 하고 발전되다가 지난번에 73전 73승을 한 붉은 악마의 원조 치우천왕 때가 가장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치액특 천왕이라고 티벳까지 이렇게 그 다스린 천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축다리, 혁다세,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런 환웅 천왕이 거불단 환웅인데, 그래서 모두 18대 1565년간 지속된 나라로서 종족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민족국가화 하면서 발전적으로 해체가 되고 천민족국가 단군조선이 생기게 되죠. 바로 단군조선을 건국한 왕검 단군의 아버지가 박달국 거불단 환웅 단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기록은 전에는 참 찾기가 힘들었는데 단재원 선생이 주애한 그러한 홍사한은이라는 책이 나와서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왕검 단군이 BC 2333년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 79년 전인 BC 2412년부터 이 거불단 환웅의 그러한 그 족적이 나와서 이 발해문명 169페이지를 보면은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일부의 환단고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발해문명에 나와 있는 그 홍사한은을 받은 이 단웅, 박달국 거불단 환웅에 관한 기록을 보면은 그 박달국에서 단군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불단 환웅천왕의 품성은 영민하고 크게 위대하며 선조의 뜻을 공경하여 받들고 백성을 널리 구제하며 덕과 은혜를 베풀어 공공한 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새겨야 될 그러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은년에 번장을 명하여 재상을 삼고 마융을 좌평으로 엽진을 상장으로 삼았다. 최고의 장군으로 삼았다. 그런 거죠. 경술 2년 여류씨의 딸 교웅을 황후로 삼았다. 황후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 단군 왕검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 이름이 교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양강으로 야유를 나아가 주연을 설치하여 즐겼다. 그 다음에 그 갑자 16년 단목사를 건설하고 국호를 진단이라 하며 단양나무를 심어 수풀을 조성하고 단일림이라고 하였다. 박달단자 수풀림자가 되겠습니다. 정묘 19년 완달산, 지금의 만주의 하얼빈, 하르빈의 완달산을 말합니다. 제단을 축조하여 하늘에 제사 지냈다. 우리는 천선적이고 발해문명적이니까 하늘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태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지금의 하얼빈이 완달산이다. 안달, 앗달이 변하여 완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단군 왕검이 도읍한 아사달이다. 지금의 하얼빈 뒷사진 완달산 즉 지금의 하얼빈 완달 산맥이다. 안달산 또는 안다산이라고도 말하고 또 모울산 또는 방울산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얼빈이라는 지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에 만주족이 지은 것이며 그 뜻은 그물을 널어 말리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아사다를 성화강변 완달산 하얼빈이라 하였고 추사 김정희도 합의빈 완달산을 아사다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삼성기전 상편의 신인왕군께서 불암산의 박달나무터에 내려오셨다고도 했는데 이 불암산도 아사달의 다른 표기로 보입니다. 불암은 풀어보면 안이불의 안과 다함의 다, 그래서 안다, 그래서 안달산과 통하는 그런 거다. 육당이 말한 불암 문화는 바로 이 안달산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얼빈이라는 이름은 땅 이름을 할빈, 홀빈, 홀본, 졸본 이런 것들이 전부 연관이 되는 그러한 말이죠. 기사 21년 고신씨가 군병을 일으켜 침입하여 오므로 장군 역통에게 명하여 막아 싸웠다. 또 갑술 26년 감관 이경을 명하여 쌍봉태수로 삼았다. 그다음에 정해 39년 감성관 팽기에게 명하여 하늘의 운행을 관측하였다. 그러니까 천문을 보기 시작한 거죠. 단군 조선 때 그 오성치루 5개의 별이 하나로 이렇게 쓴 것을 그 관측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박달국 때부터 그 천문 관측을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이르기를 제국 63년 정해에 제요가 출생했다고 했다. 제요는 중국의 윤임금을 말하죠. 신묘 43년 왕검 태자가 태어났다. 병신 48년 건축관 서곤에게 명하여 천평산성을 축조하고 궁시를 지었다. 천평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환웅천왕이 내려왔던 곳인데 상천평, 하천평 그래가지고 상천평은 백두산 삼지연 있는 쪽이고 하천평은 연길 있는 길림성 쪽 그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이르기를 제곡의 아들 제지는 제위가 군전이라고 하였다. 정유 49년 황후 교웅이 그러니까 왕검 단군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 신단 별궁으로 유람하러 나갔다. 갑진 56년 학관을 설치하여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등을 가르쳤다. 흔히 예학사 서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지요. 사기에 이르기를 당요 요임금이 제지를 피하고 갑진년에 즉위하니 제위는 100년이요 수는 117세라고 하였다. 을사 57년 소부허유의 옛 얘기가 나오는데 감독관 경도를 명하여 신단 지키는 장수로 삼았다. 사마천의 사기에 이르기를 요가 허유에게 제위를 사양하니 허유는 영천수에 귀를 씻고 소부는 소를 몰고 귀 씻은 물을 상류로 올라가 소에 물을 먹였다고 했다. 그러니까 왕을 하라는 소리를 들은 것을 굉장히 좀 속되고 추하게 생각한 아주 옛날 신선들의 그런 얘기죠. 무신 60년 그 윤임금이 군대가 국경을 침입하니 제가 신단년으로 피해 나가서 병사를 모집하여 항거하고 싸웠다. 병진 68년 기백에게 명하여 천평, 정평 두 성을 축조하였다.
무호 70년 천평 외성을 축조하였다. 앞에 말한 천평에 성을 쌓았다 그러는데 그 외성으로 그러니까 이중으로 성을 쌓은 걸로 보입니다. 경신 72년 제요의 군대가 침입하여 오니 장군 철관능원을 보내어 한가하여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에 태자는 요하를 건너 대고선으로 돌아가서 태자하라 칭하게 됐다. 그러니까 비왕, 그러니까 부왕이 된 거죠. 신유 73년 장군 왕간 마석을 보내어 제요와 상대하여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당요가 염제의 요원 땅을 빼앗고자 하더니 이제 비로소 12지를 차지하고 12산을 봉하였다. 더 많이 차지할 건데 일부를 뺏겨가지고 중국 땅 쪽이죠. 지금 만주 넘어 화북지방하고 관계되는데 거기에 12주를 찾고 12산을 봉하였다 그랬는데 그 12주는 기주, 연주, 청주, 서주, 양주, 형주, 예주, 양주, 옹주의 구주에 유주, 병주, 영주를 더하여 12주라고 하였다. 하여튼 윤림금과 이 단웅 천왕이 여러 번 싸움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제요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 단웅 천왕이 함부로 상국을 범하면은 오직 하늘이 내리는 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부모의 나라일까 오냐. 그러니까 옛날에 나라를 세우고 어려웠을 때 이 우리나라 천황들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야단치는 거죠. 생각을 지극히 하고 성실을 다하여 하늘의 위엄을 공정히 받들라. 당요가 이 서찰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군대를 돌려서 돌아갔다. 다시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술 74년 무관 이동에게 명하여 대동도에서 병사를 훈련시켰다. 그렇게 혼났기 때문에 이제 군사훈련을 강화한 것이죠. 병인 78년 군감인이 태자 왕검을 옹호하여 도문을 설치하고 국자가 지금 연길시내 중앙로라고 합니다. 국자가라고 칭하였다고 합니다. 황제가 교유하기를 중국의 전욱고신이 침입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기도 전에 이기가 성지를 빼앗고자 하니 오직 요심의 백성들만 점점 전란의 화를 입어 죽고 다치는 피해가 더욱 심하니 그 상처의 아픔이 얼마나 극심한가. 이 백성들에게 실로 빨리 벗어나고 싶은 한이 있음을 애통하게 여기노라. 그래서 정묘 79년 거불단 단웅이 근심하고 분하여 병이 생겨서 돌아가시고 태자가 왕검 단군이 즉위하니 이분이 그 단제이며 일명 홍성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달국의 단군조서로 옮기는 과정에 보면은 요 나라와의 전쟁이 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왕검 단군이 수도를 옮겨가지고 제종족을 통합한 민족국가의 첫나라로 그러한 단군조선을 세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